성철 스님과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196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서 성철 스님을 존경하며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성철 스님이 머무르던 해인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불교의 가르침과 스님의 지혜를 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특별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에서 중요한 점은 성철 스님의 불교적 철학과 원칙입니다. 그는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권력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데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성철 스님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처님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으면 왕이 되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리더십과 권력의 사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일화는 성철 스님의 강직한 성품과 그의 불교적 신념을 잘 보여주며, 동시에 정치 권력자도 성찰하게 만드는 그의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성철 스님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그의 엄격한 수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철 스님은 출가 후 평생을 엄격한 수행으로 일관했으며, 특히 장좌불화라는 수행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앉아있고 눕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 번 앉으면 절대 눕지 않고 수행을 계속하는 고된 수행 방식입니다. 하루는 성철 스님의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수행을 하십니까? 이에 성철 스님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엄격하지 않다면 누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또 다른 유명한 일화로 한 제자가 스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수행 중에 자꾸 잡념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념이 생기면 그것을 그냥 두어라. 잡념과 싸우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진다. 잡념이 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마음을 고요히 하면 된다. 성철 스님의 이러한 일화들은 그의 철저한 수행 자세와 깊은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몸소 실천을 통해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며,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몸소 걸어 보인 스승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또 다른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그의 가르침과 겸손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학자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 불교 경전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학자는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은 지식을 자랑하며 성철 스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철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교 경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경전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와 자비에 있습니다. 이 말에 학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성철 스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때로는 수많은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차 한 잔을 따라 학자에게 건넸습니다. 학자는 그 차를 마시며 스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과 마음의 평화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듯 성철 스님의 일화를 통해 그분의 강직함과 깨달음의 깊이는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찰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